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이다. 존 로스킨. 감사 스마일도 가장 중요한 게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작게라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드리기 전에 어제가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었습니다.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감사 스마일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존경하신 대대장님께서 또 6월 25일이 생신이셔가지고 또 제가 잊지 못하는 6.25가 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6.25 전쟁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족 상잔의 한국전쟁,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 꼭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직 휴전 상태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죠? 네. 제가 주말에 쉬면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고양시신문의 유경종 기자님의 고양시 자유로 지하도로 뚫겠다며 수변도시 자체개발 카드 만지자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가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고양 특례시에 또 이런 프로젝트가 또 이런 프로젝트가 또 계획되어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천 IC에서부터 이산포 IC까지 13.9km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사업비가 1조 3천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처음 지금 실시를 했는데, 지난 6월 20날 킨텍스 1 전시장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수변도시 자체 개발을 유력하게 지금 검토를 하겠다. 한강변 개발이 타당한가 우려 목소리 좀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떻게 나갈지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또 시민들 의견을 포함을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꼭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가 성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고양시가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자유로의 지하도로 추진을 본격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킨텍스에서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유로 지하에 대한 기략적인 플랜을 공개했는데, 이 자유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현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였고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표면화된 것은 이날 토론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동환 시장님의 모두 반응을 통해서 포화 상태가 된 자유로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지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 정부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는 고양 양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현천 IC에서 이산포 IC까지 연장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토론회는 발표자가 주제 발표를 하는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달리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삼안과 하이엔시 종합건설이 시작한 나레이션이 보태진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PPT 자료 화면을 시청하는 것을 주제 발표를 가름했는데, 감사 스마일도 이 PPT 자료 화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보고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주제 토론이 이어졌고요. 토론 참가자들은 자유로 지하 사업의 시급성에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한 후에 버스 전용차로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등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진출입로의 합리적인 설계, 메가 프로젝트 비전 제시를 통해서
사업 당위성 확보 등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8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뭐 김영식 고양시 의장님 포함해서 홍종민 국회의원님까지 그리고 이택수 오준환 경기도 의원님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정책 토론에 공개한 고양시의 미래 상상도 킨텍스 IC 주변에 새로운 수변 도시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공교롭게 제가 킨텍스 IC 주변을 갖다 보니까 제가 여기가 이제 킨텍스 234 JC이고요. 여기가 킨텍스 IC인데 여기에 왼쪽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요. 이제 장항지구가 들어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고양 방송 영상밸리, 그다음에 한류월드, 그리고 킨텍스 뭐 1전 시간, 2전 시간, 3전 시간까지 계획돼 있는데 장항습지 내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갖다 지금 수변 도시를 갖다 만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킨텍스 IC 주변보다 장항습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항지구 어느 쪽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여기 습지로 해가지고 남보루기니로 해가지고 이게 남보루기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 킨텍스 IC 주변보다는 장항 IC 주변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수변도시가 개발되어 있고 이거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일 뿐이다. 선거판 예측을 경계했지만 중점 추진 사업의 설명에서 아무런 의도도 없는 이미지를 제공했을 리가 없다는 추측에도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일 평균 20만에서 최대 25만 명이 이용하며 이용자 최다 도로에 이름을 올린 자유로의 교통체증은 고양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고요. 오래되어 있는 사실이고 고양시 인구가 26만 명이었던 92년 왕복 4차로로 개통한 자유로가 지금은 폭발적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현재는 8차로, 일부 구간은 10차로로 확장됐지만 더 이상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를 핵심 추진 과제로 천명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 시점에서 자유로 지하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양 양재 대심도 지하도로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변북로 지하도로 사업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고양 양재 지하도로 본선 일부 1km를 현천 IC까지 우선적으로 연장을 하고 현천 IC에서 234 IC까지 13.9km의 자유로 지하 본공사를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도로가 이제 고양 양재 지하도로와 마찬가지로 왕복 4차로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자유로 지하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통행 시간 30분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꿈이 아닌 실현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또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요. 자유로 수평적 확장의 한계를 이 이미지로 대신하게 되면 4차로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뭐 12에서 14차로로 들어가고요. 도시화로 도로 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4차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자유로와 2자유로 사이의 부지에 수변 도시를 개발해서 이 얻어내는 이익금으로 지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눈길을 지금 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이제 당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드리면 자유로 지하도로 사업에 투여되는 비용이 1조 3천억 규모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가장 먼저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에 대규모 사업 시행자 선정이 어려울 뿐더러 사업 시행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도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JDS 지구도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대구 역세권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LH라든지 LH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를 마무리 짓고 대구로 넘어올지 그다음 JDS 지구로 넘어올 건데 내년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도 이거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양시에서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제자유구역 분담금 3조 9천억,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한강변 수변도시 0.74km 규모의 추정치에 이제 이 개발 분양을 통해서 이익금 1조 5천억을 재원으로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이번에 이런 토론에 이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양시 자유로 지하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재원을 갖다 어떻게 마련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변도시 개발 투자를 통해서 자유로 지하도로 추진을 나타낸 이런 표인데, 이게 이제 토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분담금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안들이 나와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지는 추진 절차들을 보게 되면 수변도시와 지하공간의 상생을 통해서 자족도시의 완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강과 고양시 친수공간을 활용해 도시개발이라는 문구와 함께 킨텍스 IC 주변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완성되면 고양시의 미래라는 제목의 상상도를 첨부해 놓아서 고양시가 한강변 수변도시 자체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토론회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로 대심도 지하도로와 자유로변 수변도시 개발을 하나의 그림에 지금 담은 상상도인데, 지금 여기가 자유로고 여기가 지금 제2자유로, 그러면서 이제 왼쪽 편이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고 이제 오른쪽 편이 이제 장항지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상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상상이 이제 꿈이 현실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리월드 IC 쪽에서 이제 킨텍스 IC 쪽 이쪽에 지금 땅들이 지금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는 한강변 고층 아파트를 갖다가 만들고, 또 수변도시로 해서 앞쪽으로 장항습지를 또 장항습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나간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또 실현이 가능하고, 또 앞에 지금 장항습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장항습지 앞 빌딩숲 타당한 대안인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에 등재된 생태보호 장항습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자유로 주변 땅에 인구 증가와 교통혼잡도를 위반하는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자체 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도시관리공사 혼자만의 자체 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H라든지 GH와 경기도시공사와 손을 잡을지, 아니면 이 모든 사항을 갖다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맡길지, 이런 것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LH나 GH 또 시행 경험이 많은 그런 민간 시행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앞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장항습지고요. 왼쪽 편에가 이제 지금 킨텍스 이쪽 IC 주변의 모습인데, 자유로 건너편이 람사르 습지에 등재된 고양의 생태보고 장항습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변도시의 고층 아파트를 갖다 짓는 게 타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지금 이제 물음표, 의구심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 토론회는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추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자리일 뿐이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로 다양한 구상들을 담아내는 것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지하공간 재창조도 있지만 평면공간 재창조, 그리고 수공간 재창조, 하늘공간 재창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드론톡시 및 UAM 하늘길을 열 수가 있는 이제 버티포트도 이제 킨텍스로 들어가게 되고, UAM 실증도시 2단계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또 수상태시로 해서 한강을 연결하고 또 창릉천이라든지 또 이쪽도 같이 연결해서 관광산업까지 같이 고양항을 갖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마리나항도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수변도시, 이제 대표적인 수변도시가 두바이가 있는데, 두바이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강과 일산호수공원을 연계하고 저항습지랑 연계해가지고 도시 내 인공수로도 개발해서 친수공간을 개발해 나가면 평형공간도 재창조를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의 현재 모습과 또 교통정체 악화 예상이 되면서 자유로 확장 또는 신교통망이 구축 필요가 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 양재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제 양재에서 현천 IC까지는 이제 이게 계획되어 있고, 이제 현천 I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킨텍스 IC까지, 234 JC까지 이걸 이제 더 확장해서 234 JC까지 해서 지하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지금 현 민선 8기 현 이동환 시장님의 계획인데, 저는 이것들을 자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 모아서 이거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고양시가 이제 무언가가 좀 달라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양시 인구가 이제 109만, 이제 110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고양시가 110만에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최소 120만, 많게는 130만 메가 도시로 갈 것입니다. 이제 물론 고양시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보이시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시에서는 이 한강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 포함해가지고 고양 특례시의 미래의 그런 신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그리고 한류월드, 그 다음에 고양 방송영상밸리, 더 나가서 이제 장항지구까지도 해서 연계될 수도 있는 이런 킨텍스, 일산호수공원과 연계해서 킨텍스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까지 해서 킨텍스, 그리고 더 왼쪽으로 해서 JDS 지구가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어마무시한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식사에서 대구까지 트램까지 해서 이 장항이라는 일산 테크노밸리로 해서 킨텍스로 해가지고 또 트램까지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구축을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또 가능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를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킨텍스 IC 주변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갖다 넓힌다고 하면 장항 IC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고 해 나간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여기는 또 장항습지랑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대안으로 한번 제가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킨텍스 주변에 또 배후의 그런 주거 단지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분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덕은 도시개발구역처럼 민간으로 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JDS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도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당위성까지 같이 갖춰져 나간다고 하면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킨텍스 1, 2, 3전 시간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일산보다는 새로운 또 신도시가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창 3기 신도시도 아직 뭐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JDS 지구도 지금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앞서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고양 양재고속도로가 이제 가시화되고 또 양재 고양 그 현천 IC에서 현천 JC에서 234 JC까지 지하 고속도로 연결되는 거는 대찬성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월 1일 날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사 대곡선도 이야기를 하고 대곡 소사선이 이야기되는데, 또 8월 말 되면 일산에서 한 번에 이제 원시까지 그리고 소사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6월 말 이번 한 주는 고양시에 많은 것들이 또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 전반기 마무리 또 잘 하시고, 고양시의 미래가 과거가 조금 어두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와 미래는 계속해서 밝아지고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고양시 발전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